안녕하세요. 자, 연속으로 또 다른 그 테마에 대해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실시간으로 막 어디 막 낮 시간에 했으면 좋겠는데 밤에 하니까 힘드네요. 지금 제 얼굴도 말이 아니죠. 머리도 말이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역시 시청자 게시판에 여명님께서 그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이제 상조 영업에 대해서 좀 얘기해 달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조 영업에 대해서 100%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사실 지금 여명님이 궁금한 건 그 상조 영업의 어떤 그 계략적 구조와 그 상조 영업이 얼마나 비전이 있을까, 그리고 오늘날의 어떤 상조업의 그 업계의 현황은 어떤가, 이 정도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상조업이 저도 한 8년 전, 8, 9년 전쯤에 제가 지방에 있을 때 상조 영업이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처음에 제 첫인상은 사기인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저딴 게 다 있나. 그리고 그때는 그 보험 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 부업으로 그냥 그걸 같이 하셨는데, 번듯한 신청서도 없더라고요. 무슨 A4 용지로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짧게 오려가지고 신청서를 자 개인 신상정보 한 10몇 가지 받아가는 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받아가면 20만원씩 준다, 이러면 준다더라 하면서 한때 보험 설계사들이 그거 하겠다고 한때 유행을 탄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부터는 좀 시장도 많이 성숙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상조가 약간 부금이잖아요. 부금. 그동안 부금처럼, 보험처럼 부금으로 받아오는데, 이 보험이나 이런 것처럼 금융감독기관의 어떤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또 이렇게 보험사처럼 대자본으로 투입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상조업은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본금이 1억인가 5천만 원만 있으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과거에죠.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겼고, 또 우후죽순 많이 문도 닫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고객들의 피해도 많이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상조업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대단히 안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한 2, 3년 전만 해도 상조업에 대기업이 뛰어든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지금은 좀 이렇게 보류 상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상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살면서 장례를 비롯해서 어떤 결혼, 회갑, 돌, 이런 어떤 이벤트에 관련된 거를 미리 이렇게 부금 형태로 해서 이렇게 대행을 해주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결혼할 것이고, 죽을 것이고, 애를 낳으면 돌잔치를 할 것이고, 나이 먹으면 회갑, 칠순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은 사실은 점점 더 이렇게 성장해 간다고 봐야지 되죠. 실제로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상조업이 우리나라보다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도 이미 지금 약간은 그냥 기형적이긴 한데, 그런 어떤 큰 대기업이라든가, 혹은 어떤 그런 무슨 단체, 예를 들면 교원공제조합,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상조가 지금 이미 자체 상조로 다 돌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부금을 내면서 하는 상조는 좀 많이 위축됐지만, 그런 쪽 상조는 지금 오히려 더 다른 쪽에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 그런 현황이고요. 그동안 우리나라 상조가 보면 대형업 많이 생겼는데, 지금은 이제 몇몇 대형업체 위주로다가 이제 시장이 급속히 개편되고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보람상조, 현대종합상조, 무슨 상조, 여러 가지가 있죠. 한라상조인가? 상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조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영업직이니까 그 상조 산업이 어떡하냐 이거보다는, 좋아, 그럼 우리가 영업으로 해서 먹고 살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궁금하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작년인가 재작년에 상조법이 바뀌면서 소위 말해 영업수당, 모집수당도 상한선이 걸려 있고요. 선지급하는 것도 이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돈이 되기는 사실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조업이 갖는 어떤 그런 아주 묘한 장점들이 있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이건 이제 행사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어떤 그런 상조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옆에서 이렇게 영업을 해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조성됩니다. 예를 들면 장례식장 가면 거기서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상조를 좀 받아올 수도 있고, 예를 들면요.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요즘에는 상조 회사들이 그 기존 상조에 대한 어떤 소비자들의 그 불신도 높아지고, 또 그런 어떤 그 시장의 성장의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좀 약간 다양한 형태를 바꿉니다. 뭐 특정 회사를 제가 지칭하기는 어렵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사람이 상조하면 단순히 어떤 장례를 위한 그런다기보다는 그 마치 적금처럼, 그 소위 말해 우리가 옛날에 말하면 그 부조처럼 이렇게 돈을 막 어떤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납입은 하지만 중간에 계속 자기가 찾아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도 사실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용어를 참 지칭하면 좋은데 그 특정 회사를 좀 이렇게 제가 홍보해 주는 것 같아서 좀 지금 일단 자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존 상조와는 약간 전혀 다른 컨셉으로 접근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그 소비자들한테는 새로운 블루오션 개념으로 사실 다가갈 수가 있거든요. 좀 부담 없는 금액으로 다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요. 그리고 상조를 전업으로다가 그거 하나만 집중적으로 한다? 그렇게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에 가보면 상조 무슨 지사장 한다 이런 분들 결국 영업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 보면 월소득 5천만원씩 7천만원씩 되는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물론 그분들 영업력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좀 상조업이 갖는 어떤 그런 어떤 아주 특수한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00%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의 제 사견으로는 상조 한 가지를 본업으로 하긴 좀 어렵다 손 치더라도 보험과 상조, 혹은 상조와 무슨 다른 어떤 기타 이런 것들과 이렇게 그 융합을 해서 이렇게 같이 패키지화해서 해보면 아직도 나름대로 상조 시장은 괜찮다. 그리고 어느 업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제가 볼 때 특히 상조는 그 이벤트라는 관점에서 그 영업 기획이 이루어지면 참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도 지금 머릿속에 몇 가지 생각이 탁탁탁 스치는 생각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무슨 영업을 해봐라 그러면 저 같으면 한번 상조 영업을 한 1, 2순위 정도에 올려놓고 한번 저도 고려해볼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보통 상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지급률이 별로 높지 않아요. 한 1년, 2년 이렇게 쭉 깔아주는 개념이라서,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당장 급하게 목돈으로 빨리빨리 수익화해야 되는 분들이 아니라면, 상조도 나름대로 좀 영업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전? 반반이고요. 지금 그 질문 주신 여명님께서 지금 무슨 직업을 하고 계시는 분인지, 혹은 과거에 어떤 경력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더 차라리 특정 회사를 딱 지칭을 해줬더라면 제가 그 회사에 대해서 사전에 좀 알아봐서 이렇게 좀 여기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건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영업해온 단순 부금 형태의 영업은, 상조 영업은 지금은 좀 시장이 많이 포화됐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좀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요. 이거는 순전히 상조 영업에 대해서 여명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니까 좀 미흡하시면 따로 저한테 그 게시판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전화상 혹은 시청자 게시판에 추가 질문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